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문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 양봉 지지하는 날인데 이제 뭐냐면은 일단 지수에서 이제 만약에 설명을 하자면 나스닥 어제는 제가 이거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거 망치나 영망치 나와야 좋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나스닥이 아니라 저 코스닥에서 얘기했군요. 나스닥은 20선을 지지하고 올라와 이제 도지가 나왔는데 그거 외에 큰 의미가 없다. 살짝 깨도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지지를 하든 상승을 하든 살짝 깨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은 뭐 별로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음봉이 4개나 나왔죠. 그리고 양봉 첫 번째 양봉이 나왔죠. 뭐 크게 볼 필요도 없는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수짜리 매매를 하다 보면 지수짜리 매매라는 거는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정형화 돼 있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매매 방법이에요. 근데 지수짜리를 보고 지수짜리와 비슷한 부분에 일봉을 위치하고 있는 애를 보고 판단을 하기,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지수짜리 근처에 있는 애가 지수짜리랑 비슷하게 지수가 오르면 비슷하게 오를 것이고 내려가면 비슷하게 내려갈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를 데리고 상승이나 하락을 하는 거를 예측해서 수익을 내는 이제 방법을 매매법을 지수짜리 매매라고 하는데 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모토를 지수짜리 매매가 모토다 할 정도로 이제 타이틀로 이제 그 삼고 있을 뿐이죠. 여하튼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나왔는데 양봉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모든 시작은 작은 양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만큼 올라가는 강한 슈팅도 알고 보면 처음에 요만한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고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쳐도 처음에 얘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 요렇게 저 고점에서도 점상 요렇게 그죠? 중간에서도 요렇게 뭐 아래 꼬리를 달아도 요렇게 하지만 얘도 처음에 맨 처음 모양은 삐뚤어졌네. 야, 이상하게 저만 하면 삐뚤어지더라. 맨 처음 모양은 음봉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작죠. 뭐든지 작게 시작합니다. 여기도 작게 시작하고요. 위에도 작게 시작합니다. 뭐든지 작은 양봉이 시작이에요. 근데 지수도 양봉이 하나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막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하락은 끝났다. 드디어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분봉 매매하고 120선 관련된 매매법 얘기할 때 120선이 왜 중요한지 얘기할 때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 뭐 다음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후로 요렇게 이평선에 걸려있는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무조건 평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에 애매하게 걸렸을 때 이게 이평선을 확 깰 거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애매하게 가운데로 애매함을 강조하면서 가는 이런 시기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122평선이 어느 정도 횡보나 상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세 번째나 네 번째 양봉부터 이제 뭔가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평선 엇비싸게 시작할 때 그러면 그때쯤 되면 여기 이렇게 지지선이 생길 겁니다. 지지선이 생기면서 바닥에서 보면은 이게 저항선이 될 것이고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지지선이 될 겁니다. 바닥에서 보면 저항선, 위에서 보면 지지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쭉 가다가 덜컥하고 내려왔어. 피곤해지죠, 왜? 다시 올라가면 얘가 저 위에 있을 때는 얘가 지지선이라 띠용 하고 튕기는 거였지만 바닥에서 보면 저 못 뚫겠구나.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되겠죠.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막 여러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지지선이 만들어졌고 저항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올라갔을 때 얘가 만약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선이 어느 정도 내 위치를 받쳐주는, 내려가더라도 왠지 띠용, 내려가도 살짝 깨더라도 띠용, 심지어 아래선까지 깼는데도 띠용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든가 이렇게 올라오든가 하겠죠.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든가 하겠죠. 어쨌거나 만들어지는 이 선이 지지선으로, 내가 위에 있을 때 지지선으로 활용되느냐, 내가 밑에 있을 때 저항선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이게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가닥이 되는 거, 틀을 잡는 거,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틀을 잡는 거, 제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어떤 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 영역을 채우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양봉으로서 오늘 같은 날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럼 이게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아니면 세 번째나 네 번째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지수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기초 초석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딱 오늘 하루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음봉이 이렇게 하나 뿅뿅 나다 양봉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내일은, 오늘은 단타를 칠 게 없었을 거예요. 오늘은 보면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하루 딱 4일 나오다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는 이날은 슈팅이 거의 없어요. 슈팅이. 근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양봉이 됩니다. 그 섹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중 한때 제가 섹터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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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봉.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뭐를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얘가 지금이야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장초에 얘네가 어떻게 했어요? 장초에 딱 9시 땡 하고 장초에, 물론 오늘은 음봉으로 약간 마이너스로 가다가 올라온 장이긴 한데, 아침에 9시 땡 했는데 얘도 양봉, 얘도 양봉, 얘도 양봉, 어떤 거 하나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 중에 뭐가 추수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물론 이런 데서 경험치가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양봉장이라도 저렇게 음봉, 아니 뭐 음봉이 3개 나왔다든가 음봉이 4개 나왔다든가 이러다가 양봉이 하나 딱 올라온 날, 이런 날은 단타를 치기가 진짜 어려운 날입니다. 이런 날은 같은 양봉장이나 같은 상승장이라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단양봉으로 섹터별로 예를 들어 뭐 40개 종목이 있다, 37개가 양봉이에요. 뭐 어떤 섹터는 20개가 있다, 17개가 다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뭐 초전도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10개다. 그러면 8개가 다 양봉이야. 그러니까 잡기가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잡았다가, 뭐 AI 중에 뭐를 잡았는데, 뭐 인포마크를 잡았는데, 아니네? 다른 거 넘어가야지. 9시 5분쯤에. 다른 거 넘어가야지. 또 뭐 철강으로 넘어갔다가, 아니네? 다른 거 넘어가야지. 건설주 한번 잡았다. 아니네? 오늘은 저 교육 출산 정책 중인가 보다. 다른 거 잡아야지. 이렇게 막 뛰어댕기면, 왔다 갔다 뛰어댕기면요, 잡았다가 1% 정도 이익이었는데 금액 던지면서 또 1% 손해나가지고, 또 이거 잡았는데 0.5% 이득이었는데 손익이 내가 실린 이익이었는데 또 시장가로 던지면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고 던지니까 또 1%나 1.5% 정도 또 마이너스 되고. 그러니까 종목 한번 옮겨 탈 때마다 1% 내외로 왔다 갔다, 아니면 많게는 2% 내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0번 정도 하니까 마이너스 한 12%나 13%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딱 잡으면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음봉이 3개가 4개가 떨어졌는데 양봉장, 야 오늘 아침에 잡은 놈 갖다가 종가 끝까지 갖고 가야, 이런 날은 또 대부분 차트가 이제 상승량처럼 120선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120선 타고 가는 애들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잡은 애가 오후 늦게까지 돼야 이렇게
오후 늦게나 한 2시 반 정도 돼야 먹을 게 있는 겁니다. 편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가 이거 이제 내가 먹는 값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16%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얘도 슈팅하고 얘도 슈팅하고 쟤도 슈팅하고 얘도 슈팅하고 그러면 슈팅하기 전에 들어갔다가 먹고 슈팅하기 전에 들어갔다가 먹고 슈팅하기 전에 들어갔다 먹고 하루에는 이제 많이 먹는 날이 있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잡으면 120선 일본 기준 120선 근처에 있는 몽을 딱 잡아요. 오늘 잡으면 얘를 거의 2시 넘을 때까지 2시 반 넘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겨우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날이 오늘 그 지수의 아니 오늘 장의 분위기가 이제 그런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뭐 있죠. 꽤 내려오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날도 그런 날 여기는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 버렸죠. 이렇게 여기서 꼭 내려오다가 뭔가 지지할 것처럼 나오다가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개념은 아닌데 요런 날도 이제 약간 그런 날이죠. 요런 날도 약간 그런 날입니다. 첫 번째 양봉 나오는 날 요런 날 여기도 두 번째 세 번째 돼야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날이 내일부터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이 딱 하나 나왔을 때 이날의 분위기는 아침에 잡은 종목 갖다가 오후까지 가야 겨우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먹을 수 있는 날이다.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나기가 큰 날이다.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내일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것만 판단하면 되니까 내일이나 모레 것까지는 내일 대고 판단하고 내일 모레 대고 판단하면 되니까 굳이 뭐 타임머신 타고 다시 과거로 온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는 아니잖아요. 현실의 대응이에요. 대응.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루 양봉 나왔으니까 이런 날은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가 하면 되는 거고 또 내려오다가 아니 야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종목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려오다가 양봉이 나오는 타다가 또 내려왔어. 그러면 이게 이런 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락이 지속되는 거구나. 오늘은 관망을 해야겠구나.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영방추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오늘은 웬만하면 단타를 치지 말아야겠구나. 오늘은 관망으로 지켜보는 날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오늘이 좀 아침에 내려오다가 아침에 약간 내려가는 듯 해서 애매하네 그랬는데 한 몇 번 지나니까 양봉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봉으로 올라온 게 대부분은 오후 종가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분봉으로 보시면 또 종가에 다시 원래대로 또 내려왔어. 보면 여기 0%입니다. 여기 종가 0%예요. 여기 0%죠. 아침에 마이너스로 가는 듯 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겠구나 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이게 구라입니다. 오늘 이게 100% 구라예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길래 쌍바닥 찍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나오길래 여기 11시 12시에서 눌림목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시 2시 돼서 너무 많이 또 내려왔길래 1시 2시 돼가지고 여기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완전 올라가거나 요만큼이라도 올라갔다가 120에서 내려왔다가 1시 2시가 여기네요. 가다가 여기서 120 찍 맞고 내려올 줄 알았어요. 120 맞고. 근데 120도 못 가고 그냥 120까지 여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1시 2시 사이가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120이라도 가거나 120을 뚫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리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할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오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전에 잡은 사람이 오후까지 갖고 가면 먹을 게 있거나 오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점심때까지 갖고 간 사람이 먹는 날이지 다른 거 매매를 할 게 없었던 날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날 얘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점 음봉으로 막 떨어지다가 음봉으로 막 떨어지다가 양봉으로 지지하는 날이 보통 분봉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다가 뭐 한 12시에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가다가
또 1시, 2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는 날이 많은데, 오늘은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달리다 보니까 오후에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보통은 음봉 나오다 양봉이 하나 나온 날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분봉이 스무스하게 굴곡은 있더라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초반에 오전에 너무 달리다 보니까 여기서 각도가 생각보다 세죠. 각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오후에 무너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무너지고, 급하게 올라가면 무너지고요. 할 거 하면서 스무스하게 가면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여기서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하여튼 코스닥은 일단 제가 이제 내일이라도 그냥 회복하면 다행인데 120을 깬 게 의미가 큰데, 내일이라도 마이너스에서, 이제 오늘 마이너스는 아니죠. 0.12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덜렁 분봉 보면은 덜컥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셈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시작하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아침에는 갭 뜨듯이 하다가 덜컥 하더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도찐개찐인데, 여하튼 보통 이런 날 띵띵띵띵 하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는 날이 많은데, 오늘은 덜렁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쨌거나 뭐 도찐개찐인데, 제가 어제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면 이거 내일 그냥 바로 메꿀 확률도 있어요 그랬는데, 하루 만에 다 메꾸진 않았어요. 어떤 날은 가끔 보면 그냥 하루 만에 똑같이 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뭐하러 어저께 무너졌나 싶을 정도로 똑같이 이렇게 회복되는 날도 있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었어요. 이제 내일 되면 보통 이렇게 하나를 걸어놓으면 다음날 올라가긴 좋긴 한데, 올라가다가 또 무너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양봉을 하나 딱 걸고 얘를 지지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런 척 하면서 내려갈지, 내일 한번 보고. 또 하필이면 또 금요일이야. 애매해요. 금요일 날은 또 아시죠? 오후는 나가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일 무너질 확률도 큽니다. 일단 등락 상위를 보면서 저 GC를 너무 오래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별로 오늘 여러 종목이 다 가면 같은 돈 가지고 여러 종목으로 쪼개서 가니까, 같은 2조래도, 예를 들어 같은 2조래도 200종목이 가는 거하고 같은 2조래도 2000 종목이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2000 종목으로 나눠버리면 다 요렇게 했죠. 200종목이 돼야 어느 거는 이렇게 크고, 어느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느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느 거는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러겠지. 그죠? 근데 너무 많은 종목이 다 양봉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단양봉 비슷하게 다 갖게. 물론 좀 간 애들도 있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 상위를 보면 오늘 깨끗한 나라 우가 우선주인데 뿌리도 없이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빠졌겠는데요? 이거 상 풀렸겠는데? 막았네. 3972주 막았어요. 야, 막았어. 내일은 저는 이건 왠지 자신이 없는데, 치매 절반? 이 정도? 3%나 7%, 1, 2차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제 기준으로 보면 오른 척 하다 그냥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데,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만주도 안 되고 3972주를 갖다가 뭘 제가 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우선주는 제가 일단 안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플리토 16만 1000, 얘도 뭐 종가상 비슷하게 반으로 줄었네요. 그리고 16만 분이 안 되고 종가상이 종가상이 아니었네? 이게 중간에 상이 안 풀렸네요. 풀린 줄 알았더니 풀린 거 아닌가? 안 풀렸나 본데. 여하튼 뭐 상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긴 간 셈인데, 이게 갈 수 있나? 여기 매물이 저 앞에까지 꽤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거를 뚫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저는 그냥 무너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올라가면은 여기까지죠. 뭐 10%. 그죠? 10%. 근데 올라가면은 10%인데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라가자마자 10%를 가도 무너지고, 그냥 무너지냐 10%를 넘자마자 무너지냐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10%까지만 보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이건 뭐 2차고 뭐가 없습니다.
10%까지만 보시고요. 포시에스 뭐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하도 다 옛날에 한번 걸렸다가 저 오랜 시간 끌려가가지고 진짜 싫어하는 종목인데 여하튼 핀테크 중에서 오늘 포시에스가 저 상을 갔습니다. 언뜻 봐도 저거죠? 박철웅절이죠. 돌파선. 저 뒤에도 뭐가 있겠죠? 없으면 할 말 없는데, 돌파선 뭐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의 곽철웅절이가 아니라서 그러기는 한데 여하튼 99만 3천 시간 단위가는 현재는 38만 6천 뭐 아주 나가리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그렇다고 분봉이 종가상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잔여량은 아니고 30만이니까 무시할 만한 잔여량은 아니고 얘는 뭐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죠. 뭐 여기 얘도 그냥 무너질 것 같긴 한데 한 4, 5% 올라다 무너질 것 같은데 올라가면 얘는 뭐 2차도 없이 한 14% 너무 높게 잡았어요. 14% 정도? 네, 14%면 끝날 겁니다. 얘가 뭐 상을 가고 막 그러기에는 얘가 지금 박스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언뜻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예를 들어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네, 근데 뭐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인데 박스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 선을 뚫는 날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겠죠. 근데 몇 년 동안 안 뚫었는데 내일 따라 뚫는다? 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예. 몇 년을 안 뚫었는데 내일 뚫는다는 게 이게 되게 사람을 굉장히 질질 끌고 가는 스타일이라 웬만하면 이거 안 하는데 웬만하면 아니라 아예 안 해요 이런 건. 한번 오지게 뒤어가지고 하여튼 14%까지는 공간이 여기까지는 한번 있어요. 내일 14%까지 한번 보십시오. 종가상이라 뭐 그냥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올라가면 14%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거는 상한가 종목은 그 정도 봤고요. 물류조선 중에서는 뭐 크게 간 게 없어요. 오늘 뭐 코센 정도 지지만 했죠. 내려오다가 지지만 했어요. 120에서 깔딱깔딱 하면서 지지만 하는 애들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지, 120 지지, 120 지지 이런 식으로. 오늘 다 그런 날이에요. 철강주는 대한금속 120까지 저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아직 가지 못했죠. 아마 가긴 갈 것 같네요. 하는지 보니까. 건설주 중에서는 신세계건설 지하실이고요. 어차피 120까지 왔으니까 꿈을 이뤘어요. 이제 무너지겠죠. 스페코는 상을 가고 나서 26%까지 털었으니까 이거는 양봉이라고 해도 일단 털기는 턴 겁니다. 예, 털긴 털었어요. 물량 받는 거 반, 터는 거 반 그랬나 본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애매하면은 부정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예, 부정적인 걸로. 일단 털긴 털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태형건설 우가 논란의 중심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애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견뎌요. 예, 근데 오늘 지하실에서 꽤 상승을 많이 했고요.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플리토가 상을 가는 바람에 에브리봇이랑 뭐 다른 건 그냥 그렇고 인포마크는 무너졌고 에브리봇이랑 바이브 컴퍼니가 120지지를 했네요. 얘도 120지지를 하고 에브리봇은 120지지가 아니라 상승을 했고요. 120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거는 지지고요. 그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승이죠. 얘는 상승이고 얘는 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예, 지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수라는 건 저런 종목의 평균이니까요. 그죠? 에너지 중에서는 일진전기 120지지만 했습니다. 돌파를 했죠. 이건 지지가 아니라 돌파입니다. 돌파하고 내일 아마 무너질 거예요. 무너져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오겠죠. 시간 다니까 마이너스일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는 없어요. 식료품 사료주도 뭐 누보가 갭뜨는 봉인데 내일 이거 갭떠서 이렇게 가나 한번 보시고요. 근데 그러기엔 좀 너무 높다. 야 심지어 저 시간 달가가 올랐어. 이건 좀 갭뜨는 봉도 어려워 보이네요. 이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흔들 것 같은데 전 대놓고 내일 내가 흔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식료품 사료는 그 정도고 조림 비료 재진은 다 무너졌네요. 누보, 깨끗한 나라, 미래생명 자원, 뭐 대주산업, 팜스토리, 고려산업 다 무너졌네. 근데 알고 보면 무너져봤자 다 120, 그죠? 무너져도 120, 그죠? 무너져도 120입니다. 이런 거는 갭떠서 120 그런 날이고 어떤 것들은 바닥에서 120으로 올라온 날, 어떤 거는 갭떠서 120. 오늘은 120으로 가는 날인 거예요. 예. 원래 120은 뭐 참고적으로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그럽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도 밑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갑자기 밑으로 멀어지니까 또 가까워지고 위로도 가까워지고 밑으로도 가까워지고 보시면 알겠죠? 정말 위로 많이 올라갔는데 또 가까워지죠. 122평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이 있는 사람은 높은 데서 더 높은 걸 먹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초고점으로 올라가는 걸 먹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요 120 근처에서 조금 올라갈 때 이때가 상승이 크니까 이걸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은 그 다음 정도는 고점 돌파보다 120에서 충분히 무너진 애가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 거를 요걸 먹는 게 이제 좀 안전하긴 한데 분봉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요 분봉으로 봤을 때. 분봉으로 보면은 120에서 까지잖아요? 올라오고. 그죠? 무너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올라오고. 그죠? 다른 종목, 얘도 120을 깼어요. 여기서 깼죠? 그러면 지지하는 거 보고 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잖아요. 얘가 올라가든 얘를 따라서 120선이 내려오든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20선 방향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하락하는 120선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 차트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다 보면은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셔야 돼요.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그림을 처음에는 이해보다는 그림을 외우는 게 빠릅니다.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 하지 말아야 되고 왜? 내려올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죠? 내려가면 지지를 하면 여기서 잡아야 돼요. 왜? 위로 가까워질 거니까. 그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원리입니다. 기계주 중에는 선익 시스템 그냥 깔짝 슈팅만 한번 했는데 120 지지만 했죠? 오늘은 120 지지의 날 120 지지의 날 올라가도 지지 내려왔어도 지지. 우리 어렸을 때 뭐 만지지 말라면 지지 그랬는데 전기차 중에서는 A텀 신규주라 뭐 모르겠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뭐이거 N캠이 상승을 꽤 했네요. 얘는 너무 올라가지 않네? 계단식으로 아마 여기 다 올라왔네요. 이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제가 가끔 표현을 뭐라 그러죠? 놔드려야 된다고. 언제까지? 내려와서 우리 매수 타이밍을 줄 때까지. 요런 데서 잡는 겁니다. 요런 데서. 요런 데서나 요런 데서 잡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런 데나 요런 데서 잡는 겁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그러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놔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흔드는 걸 못 견뎌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근데 여기서 잡았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았다. 여기 위에서 흔들어 봤자 나는 여긴데 내 평단 위에서 플러스 4%냐 5%냐 7%냐 5%냐 그러고 있는데 상관없죠. 근데 내 평단이 여긴데 아싸 이 누가 견디겠냐고 이거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견디죠. 초전도체는 신성델스테크가 계속 이름값을 하네요. 얘만 이름값을 하네요. 다른 애들은. 근데 얘가 아마 상가고 나서 제대로 안 틀어서 그러나 얘가 한번 쏠려고 그러나 봅니다. 근데 신고가로 올라가야 돼서 애매하네. 신고가로 올라가는 거는 하루나 이틀 쏘면 끝이에요. 지속적으로 쏘는 게 없어요. 반도체 중에서는 잉네트 상승을 크게 했네. 잉네트가 이게 평소에 이렇게 많이 가는 애는 아닌데 봉 보면 아시겠죠? 봉이 다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단타치기도 애매한 놈인데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동아 엘텍이 120을 지지한 게 아니라 돌파를 해서 올라갔는데 그럼 내일은 내려오겠죠. 뭐 마이너스겠죠. 연속 상승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QRT 이거는 이제 거의 소장자리죠. 거의가 아니라 소장자리라고 봐야죠. 영망치가 아니라 망치를 때려놓고 이제 올라간 거죠. 소장자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 소장자리. 그 다음에 동아엘텍 풍원정밀 얘는 이게 뭐야? 얘는 하락하는 120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특이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특이한 게 아니라 의외로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얘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물량 맞고 그죠?
성이 좀 성실한 편이죠. 그러니까 저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나마 저것도 없으면 그만큼도 못 올랐을 거예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밀리의 서재, 누구의 서재인지 몰라도 하여튼 뭐 돈이 되는 서재인가 봅니다.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 온 것 같죠? 예, 다 온 것 같아요. 뭐 더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임디가 오늘 교육 출선 정책 중에 누가 대장이었나 모르겠네.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이스트 스포트. 근데 얘는 여기 공간이 비어 있죠. 언젠가는 음봉으로 채울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예, 거기를 채울 거니까 언젠가 저 미래에 여기를 채운다는 얘기니까 조심해야겠죠. 선익 시스템은 물량 지지만 했고요. 스코넥이 또 20지지로 올라가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DNC 미디어 상승을 꽤 했고요. 오 좋은데 상승을 꽤 했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블루콤이 뭐 음봉이 될지라도 물량 맞듯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라노스가 20지지를 하면서 120을 지지하면서 20을 돌파까지 해버렸고요. 풍원정리는 아까 봤고 바이오 중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지하실지언정 꽤 물량을 꽤 받았습니다. 파맵신이 무너졌네요. 상 가고 털었군요. 28%면 털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아이큐어 그 화장품으로도 가는 애인데 얘가 어제 상을 가고 나서 마이너스에서 이게 그냥 갔으면 그냥 무너졌을 텐데 야 마이너스까지 가가지고 마이너스 4.4%에서 분봉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4.4%에서 쓰리바닥 찍고 이제 삼각지지하고 올라온 겁니다. 삼각지지도 여러분들 한번 배워야 되는데 여하튼 삼각지지를 하고 올라와서 전형적으로 여기가 종가인데 이거 없다고 치면요. 이거 없다고 치면요. 네, 이거 없다고 치면 전형적인 상승장 차트로 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불화였다. 그죠? 걔는 없다고 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딱 보시죠. 상승 차트죠. 제가 아까 얘기한 이렇게 음봉 3개 떨어지고 음봉이 4개 떨어지고 양봉이 딱 하나 걸치는 날은 대부분 분봉 차트가 상승장처럼 이렇게 갑니다. 120을 타고 갑니다. 딱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불화가 있었어요. 오전에. 네, 이렇게 9시에서 10시까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큐어는 먹기가 저렇게 흔들면은 먹기가 어렵으니까 신규로 도전한 사람들은 먹기가 어렵겠지만 어제 이런 데서 잡은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런 데서 잡은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어저께 상 들어가신 분들만 하세요.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는 자이글이 뭐 지지만 했고요. 이게 내일은 음봉 양봉 나오면 아시죠? 음봉 양봉 나오면 내일 올라갈 확률이 크다. 이거 시간 다니까도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0%네요. 무한하게 0%네요. 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는 뭐 제대로 간 게 없어요. 화장품도 IQ 하나, 비트코인도 알서포트는 상승을 크게 했네. 알서포트는 평당까지 왔으니까, 근데 꿈을 이뤘으니까 평당까지 왔으니까 곽철절이 딱 만들어 놓고 무너져야 정상인데 가끔 이게 내일도 언제 그랬는 듯이 슈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3%까지 25%인데 25.94인데 3.0 얘는 시간 단일가로 상을 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날아갔을 때는 얘기예요. 본 장에서 26% 그러니까 26%까지 갔는데 시간 단일가로 3. 몇을 갔죠? 그럼 얘는 상한가를 들어간 겁니다. 호가가 위에 없잖아요. 상한가를 들어간 겁니다. 저번에 다른 종목 마냥 그렇게 된 겁니다. 내일 이제 여기를 뚫겠다는 뜻인데 여기를 뚫고 싶어요 하는 뜻인데 아까 몇 주였죠? 숫자를 못 봤네. 39만 8천. 알서부터는 내일 잘 보셔야 되겠네요. 예. IT세는 이게 다 가 보여요. 정고점까지 다 뚫었어요. 가 보이는데 무너질만 남았는데 갭 떠도 거는 무너질 일만 남은 겁니다. 예. 이렇게 아침에 그 전날 위에 침이 있으면은 아무리 갭을 떠도 무너질 확률이 큰데
얘는 뭐 어느 정도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뭐 슈팅하면, 방금 그 알서부터 마냥 슈팅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비트코인이 뭐가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예. 코인이. 핀테크에서는 포시에스,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대장으로 상을 갖고요. 알서포트도 핀테크에 껴있어서 얘가 그런가 봐요. 이 알서포트 내일 잘 보셔야 됩니다. 날아갈 확률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요. 근데 신규로도 하실 만한 게, 신규로는 갭을 한 4% 이하로는 해볼 만한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네요. 핀테크, 뭐 브리지텍도 상승을 했고, 얘도 시큐레터도 지지를 했고, 한성 크린텍도 지하실 망정 꿈을 이뤘네요. 이제 지금 꿈을 다 이뤘으니까 상 가고 지하실에서 지상까지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 무너질 테고요. 그래핀 히트로 중에서는 별거 없고, 교육 출산 정책주는 다 무너졌네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다 많이 올라갔었는데, 얘도 상 근처 가고, 얘도 상 근처 가고, 아가만 컴퍼니도 꽤 가고, 그래서 다 무너졌네.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메디앙스. 교육 출산 정책주는 일단 오늘 다 갭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는 삼일제약, 얘가 뭐 제일 많이 간 거고, 중국주도 제어투세븐이랑 아가방 컴퍼니 다 무너졌고요. 일자리도 메가MD 외에는, 메가MD도 이게 아마 일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교육주로 좀 지지한 것 같습니다. 철도주 중에서는 리노스, 아까 120 지지, 120은 지지를 했죠. 20선은 돌파를 했지만, 항공도 오래간만에 캔코에어 스페이스가 이제 우뚝 서긴 했는데, 아직도 뭐 120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봤고요. 이재명, 뭐 한동안 그냥 이낙연주가 많이 무너졌네요. 보세요. 이낙연주가 큰 애들이 좀 많이 무너졌는데, 뭐가 정치권에서 이낙연 씨가 평가가 좋지가 않은가 봅니다. 안철수는 그나마 뭐 중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도 그렇고요. 유난히 눈에 띄게 이낙연이 뭐가 안 좋은 것 마냥 돼 있어요. 뉴스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가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봤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오전장만 좀 보시고 오후에는 관망하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른 메시지보다도 무너지다가 갑자기 양봉이 하나 나오면 이날은 아침에 잡은 종목 갖다가 오후 늦게까지나 오후까지 갖고 있어야 한 종목이나 겨우 많이 먹어야 한두 종목은 못 먹는 날이다.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했다가는 작살나는 날이다. 이제 그게 오늘 메시지고요. 또 그런 날 반대로 이런 날은 하나 잡고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해야 또 수익을 많이 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으면은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